자, 이제 트리즈 29번째, 29번째 기법, 공기 및 유압을 사용해서 기존의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및 유압을 사용했다 그러면 제일 그래도 우리 생활 중에 많이 보여지는 거는요, 이런 거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어백, 그쵸? 예, 에어백 같은 경우에 당연히 공기를 갑자기 충진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공기를 충진으로 시켜서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충격에 안전을 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또 이런 공기라든가 유압을 이용해서 하는 대표적인 장치라든가 기계 설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굴삭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굴삭기 같은 거. 자, 그럼 또 여러분들 혹시 이 시중에, 그러니까 생활 중에 이런 공기라든가 유압을 사용해서 한 제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뭐 트리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인해 가지고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그렇죠, 그렇죠. 뽁뽁이. 예. 저도 지금 그 뭐 폐쇄몰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도 하고 있지만 주로 그 쇼핑몰 하는 친구들 보면 제품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품 겉에다가 이렇게 뽁뽁이라 그러죠. 그 제일 많이 충진제. 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비닐과 비닐 사이에 뭘 넣은 거예요. 그렇죠. 공기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인데요. 이것도 뽁뽁이도 하나의 공기나 유압을 이용한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여튼 공기를 기존 제품에 넣어서 뭔가 제품의 가치를 올려서 고객 제공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이거는 공기 및 유압을 사용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에드벌룬 같은 것도 이런 공기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공기를 이용한 제품 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기존에 있던 제품들 중에 충격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런 행사 기업용 풍선 같은 것도 이게 다 뭘 이용한 거죠? 공기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이 또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용한 막과 그리고 얇은 필름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한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지? 잠시만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용한 막과 얇은 필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그런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유용한 막과 얇은 필름을 이용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음, 그렇죠. 파스, 파스. 예를 들면 파스 같은 경우에 얇은 그 접착제 위에다가 얇은 마크 입히는 거죠. 어떤 그 약용 성분에 관련된 이런 성분들을 얇게 필름처럼 입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몸에다 붙여서 이 약성분들이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서 뭐 통증이라든가 붓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이런 것처럼 파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얇은 막과 필름을 이용한 어떤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밴드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일회용 밴드들 보면 이게 그 안쪽에 요만한 데다가 요 천에다가 소독약 같은 걸 약간 발라놨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여드름 패치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필름을 이용한 거겠죠?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 이렇게 붙이면 공기도 안 통하지만 요 속에 소독 약용 성분이 필름처럼 입혀져 있어가지고 이런 거만 붙여놓으면 그 상처가 날 때까지 겔 성분도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수분도 계속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런 여드름 패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필름을 이용한
제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필름이나 얇은 막을 이용한 제품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자동차들 보면 부식되지 말라고, 자동차 부식되지 말라고 하는, 비싸긴 하더라고요. 유리막 코팅 이런 거, 비싸서 저는 못했는데 이 보통 뭐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런 유리막 코팅이 뭐예요? 차 면에다가 이렇게 차가 있으면 차 면에다가 어떻게 해요? 살짝 막을 입히는 거죠. 막을 입혀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리막 코팅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연한 막과 얇은 필름을 이용해서 만든 하나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실험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저 수레사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거기 보면 그 증류수를 만드는 기계가 있거든요. 증류수를 만드는 기계는 주로 막을 이용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정수기 같은 것도 이래서 정수기물이 좀 안 좋다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이 막을 이용해서 물 분점만 통과를 시키고 더 큰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철분이라든가 이런 금속 성분들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게 걸러내는 이런 막이 있거든요. 이런 막을 이용해서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수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정수기가 죽은 물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물만 있지 H2O만 있지 뭐 철분이라든가 무기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을 음용하면서 같이 음용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무기물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정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수기물을 뭐 식물에다 주면은 식물들도 잘 자라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사람들도 먹으면 그렇게 뭐 나쁘진 않겠지만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수돗물 한번 끓여서 먹는 게 그래서 좋다 그러던데, 여하튼 뭐 이런 것들도 막을 이용한 거고요. 또 뭐 장갑들, 뭐 수술 장갑을 포함해서 얇은 장갑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막을 이용해서 아니면 필름을 이용해서 생활의 어떤 그 그레이드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체를 보호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겠죠. 요즘에 보면 이 장갑이 이제는 수술 장갑뿐만 아니라 셰프들이 끼는 검은 장갑, 그죠? 이거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셰프들이 요즘에 장갑 끼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원래 손맛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막을 이용해서 하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예를 들면 어 그렇죠. 자동차 앞유리는 유리하고 유리하고의 사이에 얇은 막을 넣어요. 왜? 이 유리들이 깨지면 파편이 튀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이 막을 넣어서 유리가 깨져도 부서지지 않도록, 그 파편들이 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필름들이 있죠. 이런 필름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 제공 가치를 자동차 유리가 높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벌써 30번째 트리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여러 가지 트리지 기법, 뭐 한 30가지가 되고, 이제 앞으로도 10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적어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고민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제품이었는데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생각을 해 놓으십시오. 제가 기말고사로, 아니 중간고사 대신해서 리포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창의력과 혁신이라는 그 교과목은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창업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쌓아 나갔으면 하는 게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신 이제 30번째까지 트리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리즈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 10가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적어도 한 2개 정도의 새로운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것, 이걸 제가 중간고사 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중간고사 이제는 보질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1번째, 다공성 물질을 이용한 제품 개발입니다. 트리즈 기법 31번째는 다공성 물질이네요. 다공성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그 작은 이런 포화, 구멍을 가지고 제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건 벽돌인데요. 이건 작은 건 하지만 크게 구멍을 내서 좋은 게 뭐죠? 일단 이게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재료비가. 예,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쪽 끝에서 반대쪽 끝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각 확보도 가능하고요. 예,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공성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좀 뭐한데, 구멍을 내서 벽돌을 만든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벽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구멍이, 그래서 제품 가치를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극세사걸레. 이 극세사걸레라는 건 뭐냐면요, 이 극세사가 섬유에 아주 조그만 구멍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놓는 걸 극세사라 그래요. 예, 극세사.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시로라기 하나하나에 구멍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시로라기 하나하나에. 그래서 극세사라 그러는데, 이런 시로라기 속에 조그만 구멍들이 나 있는 이 실을 엮어서 만든 행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세부 구멍들이 조그만 어떤 먼지라든가 이런 그 티끌들을 잘 붙여서, 여기 잘 붙는데요, 그러면. 붙어서 어떻게 돼요? 흡착이라고 표현하죠. 흡착이 돼서 청소가 더 용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세사도 어떻게 보면 다공성 물질, 다공성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섬유와 관련된 건데, 고어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어텍스도 아주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물은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더 작은 땀 분자, 이런 것들은 통과하게 해서 땀은 바깥으로 배출시키고, 그리고 물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방수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천을 고어텍스라고 하죠. 특허까지 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공성 물질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음, 저도 솔직히 예전에 그 술회사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요, 저는 마찬가지. 저도 소주를 하나 개발한 게 있거든요. 이 소주 이름이 녹차 소주예요. 녹차 소주인데, 이 녹차 소주도 뭐 제가 이제 그 제품을 한번 개발해서 출시를 하려고 특허를 알아봤더니, 이 녹차 소주와 관련된 특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녹차를 녹여서 만든 소주도 있고요. 녹차에 녹차 잎에 걸러서 필터링을 해서 만든 소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녹차 소주를 나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왜? 이 녹차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한 어떤 이런 제품들을 기존 제품과 결합을 시켜서 만드는 이런 어떤 창업법, 제품 개발법도 많아요. 왜? 좋은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녹차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특허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때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다공성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녹차를 한번 훈연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훈연을 시키니까 녹차잎에 뭐든지 태우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숯 아시죠? 숯. 예, 숯은 왜 이게
흡착이 잘 되고 냄새를 없애요. 그래서 간장 만들 때 잡내 없애기 위해서 숯을 넣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 숯이 되면 다공성 포화들이 많아져요. 예, 이런 작은 구멍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예요? 냄새 입자를 흡착을 시키거나 잡내를 흡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제가 개발했던 건 녹차를 훈연을 시키니까 녹차잎이 어떻게 돼요? 다공성 포 구멍들이 많아져요. 많아집니다. 많아져서 어떻게 돼요? 그 녹차로 필터링을 했더니 소주를 필터링을 했더니 잡내들이 많이 잡히더라. 예. 이걸 가지고 특허를 등록을 해서 특허 등록이 되고 제품도 개발을 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공성 물질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 전형적인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거에 접목을 시키면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기존의 제품이 더 좋게 탈바꿈 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2번째 트리지 기법은 색깔의 변화입니다. 색깔의 변화. 예, 색깔의 변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선글라스 같은 거죠. 선글라스. 예, 선글라스는 안경에다가 색을 입혀서 어떤 효과를 줬어요? 그렇죠. 예, 햇빛의 투과율을 낮춰서 제품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예, 이런 건 많습니다. 뭐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썬팅 필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해서 색을 입힘으로써 햇빛 투과율을 낮춰서 제품의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색깔을 위해서 또 색깔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위장용 군복 아니면 위장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색깔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고속도로에서 전 이거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차로 같은 데서 한 2, 300m부터 바닥에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죠. 아니, 주황색, 뭐 파랑색 해서 요 줄은 따라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 요 줄은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 이렇게 교차로에서 특히 저는 특히 고속도로에서 그 뭐죠? 톨게이트에서 자동으로 통과될 수 있는 데로 가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금 톨게이트는 아무것도 표시가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자동으로 통과될 수 있는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그런 그 톨게이트는 사전부터 이렇게 파란색으로 줄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이게 편하더라고요. 헷갈리지 않고 그 앞에 가서 확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기존의 제품에서나 조금씩 바꿔서 색깔을 입혀서 훨씬 더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품으로 개발된 건 제가 술회사니까 여러분들 술회사에 보시면 술회사 옛날에 다닐 때 보면 어, 맥주 병도 있잖아요. 병도 이게 색깔을 넣어놨잖아요. 보통은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색깔을 넣으면 자외선이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맥주가 갈변이 되거나 산화가 되는 걸 방지합니다. 예, 그래서 색깔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뭐 맥주를 꼭 얼리거나 냉장을 안 시키더라도 오래 둘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죠. 이건 똑같아요. 예,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와인이 병이 특히 그 빨간색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있는 게 이런 산화나 아니면 어떤 저장을 더 오래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색깔의 변화를 이용해서 만든 트리즈 기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